인천공항 새벽 5시 30분. 청소부 김옥순이 손목에 신비한 기기를 확인한다. 기기에는 7시간 50분 카운트다운이 진행 중이다. 김옥순이 절박하게 중얼거린다. 반드시 막아내야 해. 이번엔 달라야 해. 팬들의 환호 속에 안영웅이 공항에 등장한다. VIP 라운지에서 휴식 중인 안영웅에게 김옥순이 다가간다. 선생님, 오늘 비행기 절대 타시면 안 됩니다. 네? 무슨 말씀이세요? 할머니,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김옥순이 미래의 신문을 꺼내 보여준다. 헤드라인에 안영웅, 제주행 항공기 사고로 사망이라는 글자가 선명하다. 저는 2087년에서 왔어요. 오후 1시 20분에 사고가 날 거예요. 김옥순이 홀로그램 기기를 작동시키자 미래 도시의 모습이 펼쳐진다. 모든 사람들이 경악한다. 정장을 입은 최요원이 나타난다. 시간관리청 최요원입니다. 김미래 요원 무허가 시간여행으로 긴급 소환합니다. 안 돼. 이분을 구해야 해. 경비원 이봉구가 김옥순을 보호하려 한다. 할머니를 함부로 대하면 안 됩니다. 안영웅이 결심한 표정으로 말한다. 할머니, 저는 할머니를 믿겠습니다. 김옥순이 안도하지만 최요원의 표정이 더욱 심각해진다. 시간선에 균열이 발생했습니다. 김옥순의 몸이 투명해지기 시작한다. 강제 소환이 시작된 것이다. 선생님, 행복하세요. 하지만 이봉구와 다른 사람들이 김옥순의 손을 잡는다. 가지 마세요. 우리가 가족이에요. 갑자기 김옥순이 다시 실체를 되찾는다. 과연 김옥순은 2025년에 남을 수 있을까? 뒷얘기가 궁금하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새벽 5시 30분. 인천국제공항은 아직 어둠에 쌓여 있었다. 하지만 스문의 시간 돌아가는 국제공항답게 곳곳에서는 이미 새로운 하루를 준비하는 사람들의 움직임이 시작되고 있었다. 청소팀은 밤새 쌓인 하루의 흔적들을 지우며 깨끗한 공항을 만들어가고 있었고, 경비팀은 철저한 보안 점검을 실시하고 있었다. 그 중에서도 유독 눈에 띄는 사람이 있었다. 70세의 김옥순이었다. 다른 청소부들과 달리 그녀는 계속해서 손목에 찬 이상한 기기를 확인했다. 그 기기는 현재의 기술로는 설명할 수 없는 첨단 장치였고, 희미한 파란빛을 내며 7시간 50분이라는 숫자를 카운트다운하고 있었다. 김옥순이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다. 아직 시간이 있어. 반드시 막아내야 해. 이번엔 달라야 해. 그녀의 목소리에는 절박함과 함께 70년을 살아온 인생의 무게가 담겨 있었다. 2087년에서 온 그녀에게 오늘은 단순한 하루가 아니었다. 한 사람의 생명이 걸린, 역사를 바꿀 수 있는 중요한 날이었다. 김옥순은 주머니에서 낡은 신문 한 장을 꺼내 다시 한번 확인했다. 2025년 9월 15일, 안영웅 제주행 항공기 사고로 사망이라는 헤드라인이 여전히 선명했다. 그 아래에는 더욱 끔찍한 내용이 적혀 있었다. 오후 1시 20분 제주도 근해 추락, 탑승객 156명 전원 사망. 기체 결함과 악천후가 겹친 참사. 김옥순이 신문을 다시 접으며 마음속으로 다짐했다. 2087년 시간관리청에서 역사 자료를 정리하던 중 발견한 이 기사. 처음에는 그저 과거의 비극적인 사건 중 하나로 여겼다. 하지만 안영웅의 음악을 들으면서 마음이 바뀌었다. 그의 노래는 2087년에도 여전히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고 있었다. 특히 절망에 빠진 사람들에게는 생명의 등불 같은 존재였다. 오전 6시, 청소팀 팀장 김철수가 일찍 출근해서 팀원들의 근무 상황을 점검했다. 김철수는 20년간 공항 청소팀을 이끌어온 베테랑으로 팀원들을 가족처럼 생각하는 따뜻한 사람이었다. 하지만 오늘 아침 김옥순의 모습이 평소와 달라 보였다. 김철수가 김옥순에게 다가가며 말했다. 옥순 씨, 오늘 안색이 좀 안 좋아 보이는데 괜찮아요? 김옥순이 깜짝 놀라며 대답했다. 아, 팀장님. 괜찮아요. 그냥 어젯밤에 잠을 못 잤어요. 김철수가 걱정스럽게 말했다. 요즘 들어 자주 그러시네요. 혹시 건강에 문제라도 있으신 건 아니에요? 의무실에 한번 가보시는 게 어때요? 김옥순이 고개를 저으며 대답했다. 아니에요. 정말 괜찮아요. 그냥 중요한 일이 있어서 신경이 쓰여요. 김철수가 의아해하며 물었다. 중요한 일이요? 혹시 무슨 걱정이라도 있으시면 언제든 말씀하세요. 우리가 도울 수 있는 일이 있다면. 김옥순이 잠시 망설이다가 말했다. 고마워요, 팀장님. 하지만 이건 제가 혼자 해결해야 할 일이에요. 30년 넘게 공항에서 일해온 경비원 이봉구도 평소보다 일찍 출근했다. 오늘 안영웅의 제주도 콘서트 때문에 공항이 더욱 분주할 것이 예상됐기 때문이었다.
이봉구는 수많은 사람들을 봐온 경험으로 사람들의 미묘한 변화를 잘 감지하는 편이었다. 이봉구가 순찰을 돌다가 혼자 중얼거리는 김옥순을 발견했다. 그녀의 모습이 평소와 다르게 초조해 보였다. 이봉구가 김옥순에게 다가가며 말했다. 옥순 씨, 오늘 좀 이상해 보이는데 혹시 무슨 일이라도 있어요? 김옥순이 놀라며 돌아보았다. 아, 봉구 씨.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좀 피곤해서요. 하지만 이봉구의 예리한 눈에는 단순한 피로가 아닌 더 깊은 걱정이 보였다. 이봉구가 진지하게 말했다. 옥순 씨, 저하고 30년 넘게 같이 일했잖아요. 뭔가 심각한 일이 있다는 거 다 보여요. 혹시 가족들한테 무슨 일이라도? 김옥순이 쓸쓸하게 웃으며 대답했다. 가족은 없어요. 저 혼자뿐이에요. 이봉구가 김옥순의 어깨에 손을 올리며 말했다. 그럼 더욱 걱정이네요. 혼자서 뭔 걱정을 그렇게 하고 계시는 거예요? 김옥순이 잠시 망설이다가 말했다. 봉구 씨, 만약에 어떤 사람이 위험에 처한다는 걸 미리 안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봉구가 의아해하며 물었다. 위험에 처한다는 걸 미리 안다고요? 무슨 말씀이세요? 김옥순이 고민에 빠진 표정으로 말했다. 그냥 가정에서 하는 말이에요. 만약 그런 상황이라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봉구가 진지하게 대답했다. 당연히 도와줘야죠. 사람의 생명이 걸린 일이라면 무엇이든 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김옥순이 이봉구의 대답을 듣고 조금 안도했다. 그렇지. 생명이 가장 소중하죠. 오전 7시 공항 안내데스크에서는 서민정이 동료들과 함께 오늘의 특별한 손님을 맞이할 준비를 하고 있었다. 서민정은 안영웅의 열렬한 팬으로 그의 모든 앨범을 소장하고 있었고 콘서트는 빠짐없이 참석했다. 오늘 그를 직접 볼 수 있다는 생각에 밤잠을 설쳤다. 서민정이 동료에게 흥미진진한 목소리로 말했다. 언니, 오늘 안영웅 선생님 오시는 거 알고 있지? 정말 떨려. 동료가 웃으며 대답했다. 민정아, 너무 흥분하지 마. 일은 제대로 해야지. 서민정이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물론이지. 최고의 서비스로 모셔야지. 혹시 사인이라도 받을 수 있을까? 동료가 걱정스럽게 말했다. 민정아, 근무 중에 개인적인 일은 안 된다는 거 알지? 서민정이 실망하며 말했다. 하지만 정말 한 번뿐인 기회인데. 동료가 서민정의 어깨를 두드리며 말했다. 그래도 프로답게 행동해야지. 그게 진짜 팬이 할 일이야. 오전 30분. 공항 의무실에서는 양 이사가 오늘의 일정을 확인하고 있었다. 평소보다 많은 인파가 예상되는 날이라 응급 상황에 대비해야 했다. 양 이사는 특히 흥분한 팬들과 노인 승객들의 건강 상태에 주의를 기울이라고 간호사들에게 당부했다. 양 이사가 간호사에게 말했다. 오늘은 특히 조심해야 해요. 안영웅 팬들 중에 나이 드신 분들도 많으니까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 주세요. 간호사가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다. 네, 의사님. 다시 한번 점검하고 심장 관련 약물도 충분히 준비해 두겠습니다. 양 이사가 창밖을 바라보며 중얼거렸다. 오늘 날씨가 좀 이상하네. 아침에는 맑았는데 구름이 많이 끼고 있어. 간호사가 대답했다. 일기예보에서는 제주도 쪽에 오후부터 비 온다고 했어요. 오전 8시 출국장 입구에는 벌써부터 기자들과 팬들이 몰려들기 시작했다. 연예부 기자 한 기자는 일찍 도착해서 최고의 자리를 잡고 있었다. 그는 안영웅과의 특별 인터뷰를 따내기 위해 며칠 전부터 준비해왔다. 한 기자가 카메라맨에게 말했다. 오늘은 정말 중요한 날이야. 안영웅의 제주도 콘서트 관련해서 독점 기사를 써야 해. 카메라맨이 장비를 점검하며 대답했다. 걱정 마세요. 최고의 화면으로 담아드릴게요. 한 기자가 주변을 둘러보며 말했다. 근데 오늘 뭔가 분위기가 이상하지 않아? 공항 직원들 표정이 좀 어두워 보이는데. 카메라맨이 고개를 갸우뚱하며 대답했다. 그래요? 저는 잘 모르겠는데요. 팬들도 하나둘씩 모여들기 시작했다. 한 팬이 다른 팬에게 말했다. 영웅 오빠가 몇 시에 오신다고 했지? 다른 팬이 설레는 목소리로 대답했다. 9시쯤이라고 들었어. 아, 벌써 떨려. 제주도까지 따라가고 싶지만 티켓이. 세 번째 팬이 끼어들며 말했다. 티켓이 10분 만에 매진됐다면서? 정말 대단해. 제주도 팬들이 얼마나 기뻐할까? 첫 번째 팬이 한숨을 쉬며 대답했다. 그러게 말이야. 나도 제주도에 살았으면 좋을 텐데. 김옥수는 이런 팬들의 대화를 들으며
마음이 더욱 무거워졌다. 그들이 얼마나 안영웅을 사랑하는지 알 수 있었다. 하지만 그들은 몇 시간 후에 일어날 끔찍한 사고에 대해서는 전혀 모르고 있었다. 김옥순이 혼잣말로 중얼거렸다. 어떻게 말해야 할까? 어떻게 하면 믿어줄까? 그녀는 2087년에서 온 시간여행자라는 믿기 어려운 진실을 어떻게 전해야 할지 막막했다. 더욱이 시간관리청의 엄격한 규정을 어기고 온 일이라 더욱 조심스러웠다. 오전 8시 30분, 공항 운영국장 장국장이 사무실에서 오늘의 운항 스케줄을 검토하고 있었다. 제주행편을 비롯해서 모든 항공편의 안전 점검이 완료되었다는 보고를 받았다. 하지만 기상청에서 제주도 쪽 날씨에 대한 주의보가 내려진 상태였다. 장국장이 부국장에게 말했다. 제주도 쪽 날씨가 좀 불안하다는 보고가 있던데 괜찮겠지. 부국장이 대답했다. 항공사에서는 문제없다고 합니다. 기장도 베테랑이고요. 장국장이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다. 그래도 안전이 최우선이니까 계속 모니터링하자. 혹시 모르니까 부국장이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다. 네, 기상 상황 실시간으로 체크하겠습니다. 이때 김옥순이 손목의 기기를 다시 확인했다. 3시간 30분이라는 숫자가 점점 줄어들고 있었다. 그녀의 심장이 빨리 뛰기 시작했다.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 김옥순은 용기를 내어 결심했다. 더 이상 망설일 시간이 없었다. 그녀는 청소 도구를 정리하고 VIP 라운지 쪽으로 향했다. 안영웅이 도착하면 그곳에서 휴식을 취할 것이 분명했다. 이봉구가 김옥순의 이상한 행동을 눈치채고 따라갔다. 옥순 씨, 어디 가세요? 김옥순이 돌아보며 말했다. 봉구 씨, 저 정말 중요한 일을 해야 해요. 이봉구가 걱정스럽게 말했다. 무슨 일인지 말씀해 보세요. 제가 도울 수 있는 일이라면. 김옥순이 이봉구의 손을 잡으며 말했다. 봉구 씨, 나중에 이상한 일이 일어나더라도 저를 믿어주세요. 이봉구가 의아해하며 물었다. 이상한 일이요? 무슨 말씀이세요? 김옥순이 진지하게 대답했다. 지금은 설명하기 어려워요. 하지만 사람의 생명이 걸린 일이에요. 오전 9시, 드디어 안영웅이 탄 검은색 밴이 VIP 전용 입구에 도착했다. 차에서 내린 안영웅을 보자마자 터져 나오는 플래시와 환호성이 공항 전체를 뒤흔들었다. 안영웅은 평소처럼 밝은 미소를 지으며 팬들에게 손을 흔들었다. 안영웅이 팬들에게 따뜻하게 말했다. 안녕하세요. 이렇게 이른 시간에 와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여러분의 사랑 덕분에 오늘도 힘이 나네요. 그의 목소리는 진심이 담겨 있었고 팬들을 향한 애정이 느껴졌다. 한 기자가 마이크를 들이밀며 질문했다. 안영웅 씨, 오늘 제주도 콘서트에 대한 소감과 각오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안영웅이 진심 어린 목소리로 대답했다. 제주도는 정말 특별한 곳이죠. 아름다운 자연과 따뜻한 사람들이 있는 곳이고요. 그곳 팬분들을 만날 생각에 벌써부터 가슴이 뛰어요. 최고의 무대로 보답하겠습니다. 또 다른 기자가 질문했다. 이번 콘서트에서 특별히 준비하신 것이 있다면요? 안영웅이 웃으며 대답했다. 네, 제주도 팬분들만을 위한 특별한 곡을 준비했어요. 제주도의 아름다운 자연에서 영감을 받은 곡이거든요. 꼭 들어보세요. 세 번째 기자가 물었다. 요즘 컨디션은 어떠신가요? 안영웅이 대답했다. 최고예요. 팬 여러분의 사랑 덕분에 매일 행복하게 지내고 있습니다. 안영웅의 매니저인 박 실장이 시계를 보며 재촉했다. 영웅아, 시간 맞춰야 해. 11시 비행기니까 체크인도 해야 하고 보안 검색도 받아야 하고. 안영웅이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다. 네, 알겠습니다. 실장님. 박 실장이 기자들에게 공식적으로 말했다. 죄송하지만 스케줄상 인터뷰는 이만 마치겠습니다. 제주도에서 더 자세한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기자들이 아쉬워하며 물러났지만 한 기자는 끝까지 따라가며 추가 질문을 던졌다. 멀리서 이 장면을 지켜보던 김옥순의 표정이 점점 어두워졌다. 시간이 흘러갈수록 그 끔찍한 순간이 다가오고 있었다. 그녀의 손목 기기는 이제 2시간 45분을 가리키고 있었다. 더 이상 망설일 시간이 없었다. 김옥순이 결심을 굳히고 중얼거렸다. 이제 해야 해. 반드시 막아내야 해. 그녀는 청소부 복장을 정리하고 VIP 라운지로 향했다. 운명을 바꾸기 위한 그녀의 용기 있는 첫걸음이었다. 안영웅과 박 실장이 체크인 카운터로 향하는 동안 서민정이 설레는 마음을 감추지 못했다. 평소 안영웅의 열렬한 팬이었던 그녀에게 이 순간은 꿈만 같았다.
하지만 동시에 프로다운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는 책임감도 느꼈다. 안영웅이 카운터 앞을 지나갈 때 서민정이 최대한 차분하게 말했다. 안영웅 선생님, 오늘 제주 공연 정말 기대되네요. 안전한 여행 되세요. 안영웅이 따뜻하게 웃으며 대답했다. 고맙습니다. 이렇게 세심하게 챙겨주셔서 감사해요. 서민정이 감격하며 마음속으로 생각했다. 역시 소문대로 정말 친절하시네. 이래서 팬들이 더 사랑하는 거구나. 하지만 그녀는 프로답게 업무에 집중했다. 체크인을 마친 후 안영웅과 박 실장은 VIP 라운지로 향했다. 박 실장이 스케줄을 재확인하며 말했다. 11시 비행기 타서 12시 30분 제주 도착. 호텔에서 잠깐 휴식 후 2시부터 사운드 체크하고 6시에 본 공연 시작. 그리고 내일 아침 9시 비행기로 서울 복귀. 안영웅이 고개를 끄덕이면서도 이상한 기분을 표현했다. 실장님, 오늘 왠지 기분이 좀 이상해요. 뭔가 불길한 예감이 드는데. 박 실장이 농담조로 대답했다. 무슨 소리야? 컨디션 난조인가? 그럼 의무실부터 가봐야겠네. 안영웅이 고개를 저으며 말했다. 아니에요. 몸은 괜찮아요. 그냥 설명하기 어려운 그런 기분이에요. 마치 뭔가 중요한 일이 일어날 것 같은. 박 실장이 안영웅의 어깨를 두드리며 말했다. 무대 전 긴장감일 거야. 너무 신경 쓰지 마. 하지만 안영웅의 불안감은 쉽게 가시지 않았다. 평생 무대에서 수많은 공연을 해온 그였지만 오늘처럼 막연한 불안을 느낀 적은 없었다. 마치 무의식 중에 다가오는 위험을 감지하고 있는 것처럼 느껴졌다. VIP 라운지에 도착한 안영웅은 커피를 마시며 휴식을 취했다. 하지만 평소와 달리 계속해서 창밖을 바라보며 무언가를 생각하고 있었다. 창밖으로는 제주도행 비행기들이 이륙 준비를 하는 모습이 보였다. 안영웅이 혼잣말로 중얼거렸다. 정말 이상한 기분이야. 뭔지 모르겠지만 뭔가 불안해. 박 실장이 안영웅의 말을 듣고 진지하게 말했다. 영웅아, 정말 컨디션이 안 좋으면 콘서트 연기하는 것도 생각해봐야 해. 안영웅이 고개를 저으며 대답했다. 아니에요. 몸은 정말 괜찮아요. 그냥 마음이 불안한 거예요. 박 실장이 걱정스럽게 말했다.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의사한테 한번 봐달라고 할까? 이때 김옥순이 청소도구를 들고 조심스럽게 라운지 근처에 나타났다. 그녀의 마음은 두근거렸다. 드디어 그 유명한 가수를 직접 만나게 된 것이다. 하지만 그녀의 목적은 팬미팅이 아니었다. 한 사람의 소중한 생명을 구하는 것이었다. 김옥순이 라운지 문 앞에서 잠시 망설였다. 어떻게 접근해야 할지, 어떻게 말해야 믿어줄지 고민이 되었다. 손목의 기기는 2시간 15분을 가리키고 있었다. 더 이상 망설일 시간이 없었다. 김옥순이 용기를 내어 라운지 문을 두드렸다. 안영웅과 박 실장이 동시에 문 쪽을 바라봤다. 김옥순이 조심스럽게 들어서며 말했다. 실례합니다. 안영웅이 김옥순을 보며 예의 바르게 인사했다. 할머니, 수고 많으십니다. 그의 목소리는 따뜻했고 진심 어린 존경이 담겨 있었다. 김옥순이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다. 아, 네. 선생님. 정말 죄송합니다. 박 실장이 시계를 보며 말했다. 할머니, 지금 휴식 시간이라서. 하지만 김옥순은 포기할 수 없었다. 이것이 유일한 기회였다. 김옥순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선생님께 꼭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정말 중요한 일이에요. 안영웅이 김옥순의 절박한 표정을 보며 관심을 보였다. 네, 무슨 말씀이세요? 김옥순이 잠시 망설이다가 결심을 굳히고 말했다. 선생님, 오늘 비행기 타시면 안 됩니다. 라운지 안에 잠시 정적이 흘렀다. 안영웅과 박 실장 모두 당황한 표정을 지었다. 박 실장이 황당하다는 표정으로 말했다. 할머니, 무슨 말씀이세요? 갑자기 비행기를 타지 말라니. 하지만 김옥수는 더욱 간절한 목소리로 말했다. 제발 믿어주세요. 정말로 위험한 일이 일어날 거예요. 안영웅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할머니, 혹시 무슨 정보라도 아시는 건가요? 김옥순이 눈물을 글썽이며 대답했다. 저는 미래에서 왔어요. 박 실장이 더욱 의아해하며 김옥순의 이마에 손을 대려 했다. 할머니, 혹시 어디 아프신 건 아니에요? 하지만 김옥순은 박 실장의 손을 피하며 말했다. 제정신이에요. 정말로 미래에서 왔어요. 안영웅이 진지하게 김옥순을 바라보며 물었다. 할머니, 정말로 미래에서 오셨다는 말씀인가요? 김옥순이 고개를 끄덕이며 주머니에서 신문을 꺼내 보여주었다. 김옥순이 떨리는 손으로 신문을 펼치며 말했다. 이것을 보세요.
오늘 오후 1시 20분에 일어날 일이 적혀 있어요. 안영웅이 신문을 받아들고 헤드라인을 읽자 얼굴이 창백해졌다. 자신의 이름과 함께 항공기 사고로 사망이라는 글자가 선명하게 적혀 있었다. 박 실장이 신문을 빼앗아 보며 의심했다. 이게 뭐야? 조작된 거 아니야? 요즘 이런 가짜 뉴스 많잖아. 하지만 신문의 질감과 인쇄 상태는 조작되었다고 보기에는 너무나 자연스러웠다. 김옥순이 더욱 자세히 설명했다. 저는 2087년에서 시간관리청에서 일했어요. 역사 자료를 정리하는 업무를 담당했죠. 그러다가 우연히 이 사건을 알게 됐어요. 그녀의 목소리에는 절박함과 함께 진실함이 담겨 있었다. 안영웅이 궁금해하며 물었다. 시간관리청이요? 김옥순이 고개를 끄덕이며 설명했다. 미래에는 시간여행을 관리하는 특별한 기관이 있어요. 하지만 과거 개입은 엄격히 금지되어 있죠. 박 실장이 여전히 의심스러워하며 말했다. 그럼 왜 금지된 일을 하신 거예요? 김옥순이 눈물을 흘리며 대답했다. 선생님의 음악 때문이에요. 2087년에도 선생님의 노래는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고 있어요. 특히 절망에 빠진 사람들에게는. 김옥순이 계속 설명했다. 선생님이 돌아가신 후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슬퍼했는지 몰라요. 음악계는 물론이고 온 나라가 충격에 빠졌어요. 그래서 저는 결심했어요. 규정을 어기더라도 선생님을 구하겠다고. 이때 라운지 밖에서 이봉구의 목소리가 들렸다. 옥순 씨. 괜찮으세요? 그가 김옥순을 걱정해서 따라온 것이었다. 김옥순이 안도하며 대답했다. 봉구 씨, 이봉구가 라운지에 들어와서 상황을 파악하려 했다. 무슨 일이에요? 김옥순이 이봉구에게 간절하게 말했다. 봉구 씨, 저 좀 도와주세요. 정말 중요한 일이에요. 안영웅이 이봉구를 보며 말했다. 경비원님, 이 할머니가 저에게 중요한 이야기를 하고 계세요. 이봉구가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다. 네, 옥순 씨는 정말 좋은 분이에요. 거짓말을 할 분이 아니거든요. 박 실장이 여전히 의심스러워하며 말했다. 하지만 미래에서 왔다는 건 너무. 이때 김옥순이 주머니에서 또 다른 물건을 꺼냈다. 그것은 현재로서는 상상할 수 없는 첨단 기기였다. 김옥순이 기기를 보여주며 설명했다. 이것은 시간 이동 장치예요. 이걸로 2087년에서 이곳으로 왔죠. 기기에서 희미한 빛이 나며 홀로그램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홀로그램에는 미래의 모습들이 펼쳐졌다. 하늘을 나는 자동차들, 공중에 떠 있는 건물들, 그리고 지금과는 완전히 다른 도시의 모습이 생생하게 나타났다. 안영웅과 박 실장, 그리고 이봉구까지 모두 홀로그램을 보며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다. 박 실장이 입을 벌린 채 중얼거렸다. 이게 정말 가능한 일인가? 이봉구도 눈을 크게 뜨며 말했다. 세상에, 이런 기술이 정말 존재하는 거군요. 안영웅이 홀로그램을 신기하게 바라보며 말했다. 정말 놀라워요. 이런 게 정말 미래의 모습인가요? 김옥순이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다. 네, 1087년의 평범한 일상이에요. 이때 갑자기 라운지 문이 열리며 정장을 입은 한 남자가 들어왔다. 그는 최요원이었다. 시간관리청 소속의 그는 김옥순을 추적해 온 것이었다. 최요원이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다. 김미래 요원, 발견했습니다. 김옥순이 깜짝 놀라며 홀로그램 기기를 서둘러 감췄다. 요원님, 어떻게 여기까지? 최요원이 공식적인 톤으로 말했다. 2087년 시간관리청 최요원입니다. 김미래 요원은 무허가 시간여행과 역사 개입 시도로 긴급 소환 대상입니다. 라운지 안의 분위기가 급격히 긴장됐다. 박 실장이 당황하며 물었다. 시간관리청, 그게 뭡니까? 최 요원이 간단히 설명했다. 시간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특수기관입니다. 그가 김옥순을 보며 경고했다. 김미래 요원. 안영웅이 김옥순을 바라보며 천천히 말했다. 할머니, 일단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라운지 안의 모든 사람들이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다. 박 실장이 급하게 반대했다. 영웅아, 정신 차려. 이게 무슨 소리야? 지금 몇천 명의 팬들이 제주도에서 기다리고 있어. 하지만 안영웅의 마음은 이미 정해져 있었다. 평생 많은 사람들의 사랑을 받으며 살아왔지만 이렇게 절박하게 자신을 걱정해주는 사람을 본 적이 없었다. 더욱이 자신이 아침부터 느끼고 있던 막연한 불안감이 할머니의 경고와 묘하게 일치했다. 김옥순이 안도의 한숨을 쉬며 감사의 말을 전했다. 정말 고맙습니다, 선생님. 믿어주셔서 고마워요. 그녀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70년의 인생을 살아오면서도 이렇게 간절했던 순간은 없었다.
최 요원이 더욱 강경하게 나섰다. 안 됩니다. 이미 시간선 교란이 시작됐습니다. 즉시 원상복구해야 합니다. 그가 손목의 디바이스를 조작하자 이상한 전자음이 울렸다. 본부의 긴급 상황을 보고하겠습니다. 이봉구가 최 요원을 막아서며 당당하게 말했다. 여기서 멋대로 행동하면 안 됩니다. 공항에는 공항의 규칙이 있어요. 30년간 공항을 지켜온 그의 경험과 직감이 말하고 있었다. 이 상황에 뭔가 매우 중요한 일이 걸려 있다는 것을. 이때 라운지 밖에서 소란스러운 소리가 들렸다. 한 기자가 다른 기자들을 데리고 와서 VIP 라운지 앞에서 대기하고 있었다. 그는 뭔가 큰 사건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을 직감했다. 한 기자가 동료에게 말했다. 분명히 뭔가 있어. 안영웅이 이렇게 오래 라운지에 있을 리가 없어. 동료가 대답했다. 하지만 VIP 라운지는 출입이 제한되잖아. 한 기자가 끈질기게 말했다. 그래도 뭔가 방법이 있을 거야. 한편 안내데스크의 서민정은 VIP 라운지에서 벌어지는 일들을 멀리서 지켜보며 걱정하고 있었다. 평소 안영웅의 열렬한 팬이었던 그녀는 우상이 곤경에 처한 것 같아 마음이 편하지 않았다. 서민정이 동료에게 물었다. 언니, 저기 무슨 일인 것 같지 않아? VIP 라운지에서 뭔가 이상한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 같은데. 동료가 고개를 갸우뚱하며 대답했다. 글쎄, 뭔가 복잡해 보이긴 하네. 하지만 우리가 개입할 일은 아니야. 하지만 서민정은 계속해서 신경이 쓰였다. 그녀는 단순한 팬의 마음을 넘어서 한 사람으로서 안영웅을 걱정하고 있었다. VIP 라운지 안에서는 긴장감이 더욱 고조되고 있었다. 김옥순이 안영웅에게 더 자세한 설명을 시작했다. 선생님, 제가 2087년에서 가져온 정보를 더 말씀드릴게요. 사고는 오늘 오후 1시 20분에 일어납니다. 제주도 근해 상공에서 갑작스러운 난기류를 만나게 돼요. 김옥순이 계속 설명했다. 기체 자체에는 문제가 없었어요. 하지만 예상치 못한 기상 변화와 조종사의 판단 실수가 겹치면서 비극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점점 더 간절해졌다. 박 실장이 의심스럽게 물었다. 그렇게 구체적으로 아신다면 왜 항공사나 기상청에 신고하지 않으셨어요? 김옥순이 씁쓸하게 웃으며 대답했다. 누가 믿겠어요? 미래에서 온 할머니의 말을. 안영웅이 진지하게 물었다. 할머니, 그럼 정말로 저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위험에 빠지는 건가요? 김옥순이 고개를 끄덕이며 눈물을 흘렸다. 네, 156명이 모두. 그래서 제가 위험을 무릅쓰고 여기까지 온 거예요. 최 요원이 냉정하게 개입했다. 그래서 시간법이 존재하는 겁니다. 한 사람의 감정으로 전체 역사를 바꿀 수는 없어요. 김옥순이 최 요원에게 반박했다. 그럼 죄 없는 사람들이 죽어도 괜찮다는 말인가요? 최 요원이 공식적인 목소리로 답했다. 개인의 생명보다 시간 질서가 더 중요합니다. 한 사건을 바꾸면 예측할 수 없는 연쇄, 반응이 일어날 수 있어요. 이때 의무실에서 양 이사가 급하게 달려왔다. 누군가 VIP 라운지에서 노인이 응급 상황에 처했다는 신고를 받았기 때문이었다. 양 이사가 숨을 헐떡이며 라운지에 들어서며 물었다. 응급 환자가 어디 계세요? 이봉구가 양 이사에게 설명했다. 아, 의사 선생님. 응급 환자는 아니고요. 이 할머니가 너무 흥분하셔서. 양 이사가 김옥순에게 다가가 맥박을 재며 말했다. 할머니, 혈압이 많이 올라가신 것 같은데 괜찮으세요? 김옥순이 양 이사의 손을 뿌리치며 급하게 말했다. 저는 괜찮아요. 지금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양 이사가 걱정스럽게 말했다. 하지만 이 상태로는 위험할 수 있어요. 일단 진정제라도 맞으시는 게. 김옥순이 단호하게 거부했다. 안 돼요. 지금 정신이 멀쩡해야 해요. 그녀가 양 이사에게 간절하게 말했다. 의사 선생님, 저 좀 도와주세요. 정말로 사람 목숨이 걸린 일이에요. 양 이사가 상황을 파악하려 하며 물었다. 무슨 일인지 자세히 설명해 주세요. 김옥순이 양 이사에게도 자신이 미래에서 왔다는 이야기를 간단히 했다. 양 이사는 처음에는 노인성 치매나 망상이라고 생각했지만 김옥순이 보여준 홀로그램을 보고는 말문이 막혔다. 양 이사가 놀라며 중얼거렸다. 이런 기술이 정말 가능한 건가요? 김옥순이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2087년에는 이런 것도 기본이에요. 하지만 지금은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때 공항 운영국장 장국장이 직접 VIP 라운지에 나타났다. 그는 라운지에서 소동이 일어나고 있다는 보고를 받고 직접 확인하러 온 것이었다.
장국장이 엄한 목소리로 물었다. 여기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최 의원이 공식적으로 대답했다. 시간관리청 업무입니다. 곧 정리될 예정입니다. 하지만 장국장은 쉽게 물러서지 않았다. 장국장이 말했다. 시간관리청이 무엇인지는 모르겠지만 여기는 제 관할 구역입니다. 명확한 상황 설명 없이는 그냥 보내드릴 수 없습니다. 이봉구가 장국장에게 말했다. 국장님, 이 할머니가 안영웅 선생님을 구하려고 하시는데 저 사람이 방해하고 있어요. 김옥순이 장국장에게 간절하게 말했다. 국장님, 제발 믿어주세요. 정말로 위험한 일이 일어날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죽을 수 있어요. 장국장이 김옥순의 절박한 표정을 보며 말했다. 할머니, 구체적으로 어떤 위험인지 설명해 주세요. 김옥순이 장국장에게도 항공기 사고에 대해 설명했다. 장국장은 공항 운영 전문가로서 항공 안전에 대해서는 남다른 관심을 가지고 있었다. 김옥순의 구체적인 설명을 들으며 점점 진지해졌다. 장국장이 말했다. 만약 정말로 그런 위험이 있다면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최 의원이 장국장에게 경고했다. 국장님, 시간 관련 업무에 개입하시면 안 됩니다. 하지만 장국장은 단호했다. 제가 30년간 공항을 운영해온 사람입니다. 승객의 안전이 최우선이에요. 그가 부하 직원에게 연락을 취했다. 기상 상황 다시 한번 체크해봐. 이때 스피커에서 두 번째 탑승 안내가 나왔다. 제주행선 일반석 승객 여러분, 5분 후 탑승을 시작합니다. 좌석 번호에 따라 순서대로 게이트로 와주시기 바랍니다. 김옥순의 손목 기기는 1시간 20분을 가리키고 있었다. 김옥순이 더욱 다급해하며 안영웅에게 말했다. 선생님, 시간이 정말 얼마 없어요. 제발 이 비행기는 타지 마세요. 안영웅이 고민에 빠진 표정으로 대답했다. 하지만 할머니, 제주도 팬들은 어떻게 하죠? 김옥순이 눈물을 흘리며 말했다. 처음에는 실망하겠지만 선생님이 살아계시는 것이 더 중요해요. 나중에 더 많은 기회가 있을 거예요. 하지만 생명은 한 번뿐이에요. 박 실장이 여전히 반대했다. 영웅아, 이건 너무 비현실적이야. 콘서트장에는 이미 수천 명이 모여 있고 스태프들도 다 준비하고 있어. 하지만 안영웅은 점점 김옥순의 말에 확신을 가지기 시작했다. 안영웅이 말했다. 실장님, 저도 오늘 아침부터 뭔가 이상한 기분이 들었어요. 평생 무대에서 살아왔지만 오늘처럼 불안한 적은 없었어요. 박 실장이 당황하며 말했다. 그래도 이건. 이때 서민정이 특별한 결심을 내렸다. 그녀는 안내방송 마이크를 잡고 특별한 발표를 했다. 승객 여러분께 안내 말씀 드립니다. 개편 항공기 점검으로 인해 출발이 30분 지연됩니다. 승객 여러분께서는 양해 부탁드립니다. 김옥순이 서민정의 방송을 듣고 잠시 안도했다. 30분. 조금 더 시간을 벌었네. 하지만 박 실장은 더욱 당황했다. 아, 진짜 스케줄이 완전히 틀어지네. 서민정의 동료가 놀라며 물었다. 민정아, 무슨 짓이야? 무단으로 지연 방송을 하면 어떻게 해? 서민정이 결심에 찬 목소리로 대답했다. 언니, 뭔지 모르겠지만 정말 중요한 일인 것 같아요. 직감적으로 느껴져요. VIP 라운지에서는 갈등이 더욱 심화되고 있었다. 최 의원이 본부와 통화하며 상황을 보고했다. 본부, 상황이 복잡해지고 있습니다. 민간인들이 너무 많이 개입했습니다. 그의 손목 기기에서 차가운 목소리가 들려왔다. 본부의 목소리가 명령했다. 강제 송환을 승인합니다. 필요시 기억 속어도 실행하세요. 시간선 교란을 더 이상 방치할 수 없습니다. 김옥순이 최 의원의 통화를 듣고 불안해했다. 기억 속어요? 그럼 이분들이 오늘 일을 기억 못하게 되는 건가요? 최 의원이 냉정하게 답했다. 시간법 위반 사건에 연루된 모든 민간인은 기억 속어 대상입니다. 안영웅이 화를 내며 말했다. 그게 무슨 말이에요? 우리 동의도 없이 기억을 지운다고요? 이봉구도 분노했다. 그런 권한이 어디 있어요? 최 의원이 공식적인 목소리로 답했다. 시간 질서 유지를 위한 불가피한 조치입니다. 그가 기억 속어 장치를 꺼내들자 라운지 안에 모든 사람들이 경계했다. 김옥순이 절규하며 말했다. 안 돼. 기억을 지우면 안 돼. 그러면 아무도 진실을 모르게 돼. 안영웅도 최 의원을 막아서며 말했다. 잠깐요. 우리에게도 선택권이 있잖아요. 이때 청소팀 팀장 김철수가 소동을 듣고 달려왔다. 그는 김옥순의 직속 상관으로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확인하려 했다. 김철수가 라운지에 들어서며 말했다. 옥순이, 무슨 일이야? 김옥순이 김철수를 보며 눈물을 흘렸다. 팀장님. 하지만 말을 끝내지 못했다.
자신의 정체를 밝히기에는 너무 복잡한 상황이었다. 김철수가 김옥순의 어깨에 손을 올리며 말했다. 무슨 일이든 내가 도와줄게. 우리 팀원을 함부로 대하는 건 못 봐. 이봉구가 김철수에게 상황을 간단히 설명했다. 김철수가 놀라며 말했다. 미래에서 왔다고? 그게 가능한 일이야? 김옥순이 김철수에게도 홀로그램을 보여주었다. 김철수가 입을 벌린 채 홀로그램을 바라보며 중얼거렸다. 세상에 이런 일이 정말 있을 수가. 김철수가 최 의원을 향해 말했다. 잘 모르겠지만 옥순이는 정말 좋은 사람이에요. 거짓말할 사람이 아니라고요. 양 이사도 동의하며 말했다. 맞습니다. 할머니의 진심은 의심할 여지가 없어요. 장 국장이 부하 직원으로부터 연락을 받았다. 국장님, 캐 관련해서 기상청에서 주의보를 발령했습니다. 제주도 근해 상공에 예상치 못한 기압 변화가 감지됐다고 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장 국장의 말에 주목했다. 김옥순의 예언이 현실로 나타나기 시작한 것이었다. 김옥순이 장 국장에게 간절하게 말했다. 봐요. 제가 말한 게 맞죠? 최 의원의 표정이 심각해졌다. 그는 시간선 변화가 이미 시작됐다는 것을 깨달았다. 이미 늦었습니다. 역사가 바뀌기 시작했어요. 안영웅이 최종 결심을 내렸다. 저는 오늘 제주도에 가지 않겠습니다. 박 실장이 완전히 당황하며 소리쳤다. 영웅아, 제정신이야? 하지만 안영웅의 결심은 확고했다. 실장님, 죄송하지만 이번만은 제 판단을 믿어주세요. 할머니가 보여주신 증거들, 그리고 제가 느끼고 있던 불안감, 모든 게 연결되고 있어요. 김옥순이 안영웅의 결정에 감격했다. 선생님, 정말 고마워요. 하지만 최 의원은 더욱 심각한 표정을 지었다. 이제 정말 큰 문제가 시작됩니다. 이때 갑자기 공항 전체에 긴급 상황 알림이 울렸다. 모든 승객 여러분께 긴급 안내 말씀 드립니다. 제주도 지역 기상 악화로 인해 제주행편을 포함한 모든 제주행 항공편이 무기한 연기됩니다. 김옥순이 방송을 듣고 안도의 한숨을 쉬었다. 다행이야. 일단 비행기는 안 뜨는구나. 하지만 최 의원의 표정은 더욱 어두워졌다. 최 의원이 중대한 발표를 했다. 시간선에 균열이 발생했습니다. 김미래 요원의 개입으로 인해 원래 일어나야 할 사건들이 연쇄적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최 의원의 중대한 발표가 라운지 안을 얼어붙게 만들었다. 시간선에 균열이 발생했습니다. 원래 일어나야 할 사건들이 연쇄적으로 바뀌고 있어요. 그의 손목 기기에서는 빨간 경고등이 깜빡이며 위험 신호를 보내고 있었다. 김옥순이 불안해하며 물었다. 시간선 균열이요? 그게 무슨 뜻이에요? 최 의원이 심각한 표정으로 설명했다. 당신이 미래에서 와서 역사에 개입한 결과 이 시간대 전체가 불안정해지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김미래 요원 당신의 존재 자체도 위험해질 수 있어요. 안영웅이 걱정스럽게 물었다. 그럼 할머니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는 건가요? 최 의원이 무거운 목소리로 답했다. 최악의 경우 존재 소멸입니다. 미래에서 온 사람이 자신이 올 이유를 제거해버리면 시간 패러독스가 발생하거든요. 라운지 안에 모든 사람들이 충격에 빠졌다. 한 사람을 구하려던 할머니가 오히려 자신의 존재를 위험에 빠뜨리게 된 것이었다. 김옥순 자신도 이런 결과를 예상하지 못했다. 김옥순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그럼 제가 잘못한 건가요? 안영웅이 급하게 김옥순의 손을 잡으며 말했다. 아니에요. 할머니는 저를 구하려고 하신 거잖아요. 이봉구가 최 의원에게 항의했다. 그런 방법이 있을 거 아니에요. 할머니를 구할 방법이. 최 의원이 잠시 망설이다가 말했다. 하나의 방법이 있기는 합니다만 매우 위험하고 되돌릴 수 없는 선택입니다. 모든 사람들의 시선이 최 의원에게 집중됐다. 최 의원이 설명했다. 시간 고정 장치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김미래 요원의 존재를 이 시대에 완전히 고정시키는 거죠. 그렇게 되면 소멸하지는 않지만 영원히 이 시대에 남아야 합니다. 김옥순이 궁금해하며 물었다. 그럼 어떻게 되는 건가요? 최 의원이 답했다. 2087년으로 돌아갈 수는 없게 됩니다. 완전히 2025년 사람이 되는 거죠. 박 실장이 물었다. 그럼 할머니는 계속 여기서 사시게 되는 건가요? 김옥순이 잠시 생각에 잠기며 말했다. 그렇게 되겠죠. 하지만 그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양 이사가 의학적 관점에서 우려를 표했다. 하지만 할머니 1087년과 2025년의 의료 기술 차이를 생각하면 김옥순이 양 이사를 보며 미소를 지었다. 의사 선생님, 기술보다 중요한 건 마음 아닌가요? 1087년에는 기술은 발달했지만 사람들 마음은 차가웠어요.
서민정이 VIP 라운지 밖에서 상황을 지켜보다가 용기를 내어 들어왔다. 죄송합니다. 하지만 저도 도와드리고 싶어요. 김옥순이 서민정을 보며 반갑게 말했다. 아가씨, 고마워요. 서민정이 김옥순에게 말했다. 할머니, 혹시 가족들이 기다리고 계시지 않아요? 만약 여기 남으시게 된다면. 김옥순이 쓸쓸하게 웃으며 대답했다. 2087년에는 가족이 없어요. 저 혼자뿐이었거든요. 이봉구가 따뜻하게 말했다. 그럼 이제 저희가 가족이 되면 되잖아요. 김철수도 고개를 끄덕이며 동의했다. 맞아요. 우리 청소팀에서 잘 챙겨드릴게요. 양이사도 말했다. 저도 할머니 건강관리 도와드릴게요. 장국장까지 말했다. 공항에서도 할머니를 위한 특별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김옥순이 모든 사람들의 따뜻한 마음에 감동하며 눈물을 흘렸다. 정말 고마워요. 2087년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었던 따뜻함이에요. 그녀의 목소리에는 진심 어린 감격이 담겨 있었다. 하지만 이때 예상치 못한 문제가 발생했다. 김옥순의 시간 이동 장치가 갑자기 강한 빛을 내며 불안정하게 작동하기 시작한 것이다. 최 의원이 놀라며 말했다. 이상해. 장치가 왜 저절로 활성화되지? 김옥순도 당황하며 기기를 확인했다. 화면에는 시스템 오류 강제 소환 신호 감지 메시지가 떠 있었다. 김옥순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본부에서 강제로 소환하는 것 같아요. 최 의원이 자신의 기기를 확인하며 말했다. 시간관리청 상층부에서 직접 개입하고 있습니다. 제 권한으로는 막을 수 없어요. 김옥순 주위로 희미한 빛이 감돌기 시작했다. 안영웅이 급하게 김옥순에게 다가가며 말했다. 할머니, 안 돼요. 하지만 김옥순은 이미 서서히 투명해지기 시작하고 있었다. 강제 소환이 시작된 것이었다. 김옥순이 마지막으로 안영웅에게 말했다. 선생님, 행복하세요. 그리고 제발, 항상 조심하세요. 안영웅이 눈물을 흘리며 말했다. 할머니도 행복하세요. 하지만 이때 놀라운 일이 벌어졌다. 이봉구가 김옥순의 손을 꽉 잡으며 말했다. 옥순 씨, 가지 마세요. 우리가 정말 가족이 되고 싶어요. 그 순간 김옥순의 투명화가 멈췄다. 최 의원이 놀라며 자신의 기기를 확인했다. 이런 감정적 연결이 시간장에 영향을 미치고 있어요. 김옥순이 다시 실체를 되찾기 시작했다. 김철수가 김옥순의 다른 손을 잡았다. 옥순아, 우리 팀에 꼭 필요한 사람이야. 서민정도 김옥순을 껴안으며 말했다. 할머니, 저한테는 진짜 할머니 같은 분이에요. 양이사와 장국장도 김옥순을 둘러쌌다. 그들의 진심 어린 마음이 모여서 시간의 흐름을 바꾸기 시작한 것이었다. 안영웅도 김옥순을 꼭 안으며 말했다. 할머니는 이제 우리 가족이에요. 어디도 가시면 안 돼요. 최 의원이 당황하며 본부에 연락했다. 본부. 예상치 못한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다수의 민간인들이 감정적으로 연결되면서 시간장이 변화하고 있습니다. 본부에서 잠시 침묵이 흐른 후 놀라운 대답이 왔다. 감정적 연결이 시간을 초월한다면 그것도 하나의 자연 법칙일 수 있습니다. 인간의 사랑이 시간 법칙을 바꾸는 것인지 관찰해 보십시오. 김옥순의 시간 이동 장치가 점점 안정화되기 시작했다. 화면에는 자연적 시간 고정 완료라는 메시지가 떠올랐다. 김옥순이 자신의 변화를 느끼며 말했다. 신기해요. 이제 정말 이 시대 사람이 된 기분이에요. 최 의원이 놀라며 말했다. 이런 일은 시간관리청 역사상 처음입니다. 인간의 감정이 시간 법칙을 바꾼다니. 그는 본부에 최종 상황을 보고했다. 본부, 김미래 요원이 자연스럽게 2025년에 정착했습니다. 강제 소환이 아닌 자발적 정착으로 판단됩니다. 본부에서 최종 승인이 떨어졌다. 그렇다면 시간법 위반이 아닌 자연스러운 시간 이주로 간주하겠습니다. 사건을 종료하십시오. 김옥순이 안도의 미소를 지으며 모든 사람들을 바라봤다. 정말 고마워요. 여러분 덕분에 새로운 인생을 시작할 수 있게 됐어요. 최 의원이 떠나기 전에 김옥순에게 마지막 인사를 했다. 김미래, 아니, 김옥순 씨, 좋은 선택이었습니다. 당신이 보여준 사랑의 힘을 잊지 않겠습니다. 김옥순이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다. 고마워요. 당신도 좋은 사람이었어요. 최 의원이 라운지를 떠나며 혼잣말로 중얼거렸다. 시간보다 강한 건 결국 사랑인가. 그는 오늘의 경험이 자신의 인생관을 완전히 바꿔놓았다는 것을 느꼈다. 몇 시간 후 안영웅은 공항 내 기자회견장에서 특별 기자회견을 열었다.
많은 기자들과 팬들이 모인 가운데 그는 오늘 있었던 일에 대해 설명하기 시작했다. 물론 시간여행에 대한 부분은 빼고 한할머니의 따뜻한 마음에 대한 이야기로 각색해서 전했다. 안영웅이 진심 어린 목소리로 말했다. 오늘 저는 정말 특별한 분을 만났습니다. 저를 진심으로 걱정해주시는 한할머니를 만났어요. 그분 덕분에 제가 얼마나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지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한 기자가 질문했다. 구체적으로 어떤 일이 있었나요? 안영웅이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다. 한할머니가 제 안전을 정말 간절하게 걱정해 주셨어요. 그분의 진심을 보면서 제가 얼마나 소중한 사랑을 받고 있는지 깨달았죠. 또 다른 기자가 물었다. 그래서 제주도 콘서트를 연기하신 건가요? 안영웅이 대답했다. 기상 악화로 연기된 거지만 오늘 더 중요한 것을 배웠어요. 무엇보다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 알게 됐습니다. 기자회견장 뒤편에서 지켜보던 김옥순이 눈물을 글썽였다. 자신이 이렇게 소중하게 여겨지고 있다는 것이 믿기지 않았다. 기자회견이 끝난 후 안영웅은 김옥순과 공항 직원들과 함께 조용한 식당에서 식사를 했다. 이는 그들만의 특별한 가족 모임이었다. 안영웅이 김옥순에게 제안했다. 할머니, 제가 정기적으로 콘서트 티켓을 드릴게요. 앞으로 제 모든 공연에 꼭 오세요. 김옥순이 기뻐하며 대답했다. 정말요? 그럼 꼭 갈게요. 이봉구가 감동하며 말했다. 옥순 씨, 정말 대단해요. 이런 용기가 있었다니. 김옥순이 쑥스럽게 대답했다. 봉구 씨, 고마워요. 여러분이 도와주지 않았다면 불가능했을 거예요. 일주일 후 안영웅은 약속을 지켰다. 서울 올림픽공원에서 열린 특별 콘서트에 김옥순을 초대한 것이다. 김옥순이에 앉아 공연을 관람하는 모습이 대형 스크린에 비춰졌다. 안영웅이 무대에서 김옥순을 소개했다. 오늘 이 자리에 정말 특별한 분이 와 계세요. 저에게 진정한 사랑이 무엇인지 가르쳐 주신 김옥순 할머니입니다. 관객들이 뜨거운 박수를 보냈다. 김옥순이 일어나 관객들에게 인사했다. 그녀의 얼굴에는 행복한 미소가 가득했다. 미래에서 온 외로운 여성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의 사랑을 받는 할머니가 되어 있었다. 안영웅이 특별히 준비한 곡을 부르기 시작했다. 할머니께서 들려주신 이야기에서 영감을 받아 만든 새로운 곡입니다. 제목은 시간을 넘은 사랑입니다. 노래 가사에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 사랑, 진정한 가족의 의미, 그리고 용기 있는 선택의 아름다움이 담겨 있었다. 김옥순은 노래를 들으며 감동의 눈물을 흘렸다. 콘서트가 끝난 후 안영웅과 김옥순이 무대 뒤에서 대화를 나눴다. 안영웅이 말했다. 할머니, 정말 고마워요. 할머니 덕분에 제가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됐어요. 김옥순이 대답했다. 선생님, 저야말로 고마워요. 이렇게 따뜻한 가족을 만나게 해주셔서요. 2087년에서는 꿈도 꿀 수 없었던 행복이에요. 그날 밤, 김옥순은 공항 근처에 마련된 작은 아파트에서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다. 2087년의 첨단 세계를 떠나 2025년에 정착한 것이 전혀 후회되지 않았다. 여기에는 진정한 인간의 따뜻함이 있었다. 다음 날 아침, 이봉구가 김옥순의 집을 방문했다. 옥순 씨, 어제 콘서트 어떠셨어요? 김옥순이 환하게 웃으며 대답했다. 정말 꿈 같았어요. 이런 행복이 있을 줄 몰랐어요. 이봉구가 김옥순에게 물었다. 정말 후회는 안 해요? 그 미래 세계가 그립지 않으세요? 김옥순이 고개를 저으며 대답했다. 전혀요. 여기가 제 진짜 집인 것 같아요. 기술은 발달했지만 마음이 메마른 미래보다 따뜻한 마음이 있는 현재가 훨씬 좋아요. 김철수도 아침 일찍 김옥순을 찾아왔다. 옥순아, 오늘부터 근무 시간 조정해 줄게. 나이도 있으시고 하니까 무리하지 말고 천천히 일해. 김옥순이 고개를 끄덕이며 답했다. 고마워요, 팀장님. 하지만 일은 계속하고 싶어요. 여기서 일하는 게 행복해요. 서민정은 점심시간에 김옥순을 만나러 왔다. 할머니, 오늘 기분 어떠세요? 김옥순이 서민정의 손을 잡으며 말했다. 아가씨 덕분에 매일이 행복해요. 정말 좋은 손녀딸을 만난 기분이에요. 양이사도 정기 건강검진을 위해 김옥순을 찾았다. 할머니, 혈압도 정상이고 전반적인 컨디션이 많이 좋아지셨네요. 김옥순이 웃으며 답했다. 행복하니까 건강해지는 것 같아요. 마음이 편하니까요. 한 달 후, 안영웅의 새 곡 시간을 넘은 사랑이 음원 차트 1위에 올랐다. 이 노래는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며 큰 사랑을 받았다. 특히 가족의 소중함과
진정한 사랑의 의미를 일깨워주는 곡으로 화제가 되었다. 김옥수는 이제 공항의 명물이 되어 있었다. 많은 승객들이 그녀에게 인사를 하고 때로는 인생 상담을 받기도 했다. 미래에서 가져온 지혜와 2025년에서 배운 따뜻함이 결합되어 많은 사람들에게 큰 도움이 되고 있었다. 안영웅은 그 후로도 정기적으로 김옥순을 찾아뵈며 안부를 물었다. 그리고 새로운 노래를 만들 때마다 가장 먼저 김옥순에게 들려드렸다. 김옥순의 따뜻한 격려와 지혜로운 조언은 안영웅에게 큰 영감이 되었다. 1년 후 김옥순은 지역 복지관에서 자원봉사를 시작했다. 미래에서 가져온 경험과 현재에서 배운 따뜻함을 나누며 많은 사람들을 도왔다. 특히 혼자 사는 노인들에게는 큰 위로가 되었다. 어느 날 김옥순이 이봉구에게 말했다. 봉구 씨, 제가 여기 온 게 정말 다행이에요. 사고를 막으려고 왔는데 더 큰 선물을 받았네요. 이봉구가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다. 우리도 옥순 씨 덕분에 진정한 가족의 의미를 배웠어요. 그렇게 김옥순의 새로운 인생이 시작되었다. 미래에서 과거로 온 시간 여행자가 아니라 현재를 사는 평범하지만 특별한 할머니로서 말이다. 그리고 안영웅은 자신의 생명을 구해준 김옥순을 평생 잊지 않으며 더욱 의미 있는 음악 인생을 살아갔다. 시간은 때로 기적을 만들어낸다. 그리고 진정한 사랑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사람들의 마음을 연결시킨다. 김옥순과 안영웅, 그리고 그들을 도운 모든 사람들의 이야기는 그런 기적 같은 사랑의 이야기였다. 한 사람의 용기 있는 선택이 많은 사람들에게 행복을 가져다 준 아름다운 이야기였다.